이번 시간에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이제 계산 작업이요. 자, 계산 작업에 보면 이제 배점이 총 40점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이제 계산 작업에서는 총 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당 이제 8점씩이에요. 자, 이 계산 작업은 계산 작업 시트가 따로 있고요. 그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계산 작업에서 어떤 유형들이 이제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는지 그거 좀 잠깐 살펴보자고요. 우리 계산 작업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함수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논리 함수다, 이제 찾기 참조 함수다, 통계 함수다, 텍스트 함수다, 수학 삼각 함수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날짜 시간 함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을 종류별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함수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그 중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출제 비율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적어놨죠. 이 출제 비율은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는 이제 공부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이제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이런 이제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싹 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배점이 총 40점이고 그때 이제 목표 점수가 이제 24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들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조금 어렵게 나올 때도 있겠죠.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이제 5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틀릴 수가 있겠죠. 해서 40점 만점 중에 계산 작업은 이제 40점이 배점이 되어 있으니까 40점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이제 틀릴 수가 있더라. 해서 32점을 이제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커멜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다른 작업들은 여러분들이 뭐 처음 써보는 그런 작업들도 많을 거예요. 뭐 피벗 테이블이다, 부분합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써보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 안 써본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그래서 커멜 시험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은 이제 몇 번 연습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의 형식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함수마다 이제 붙어있는 그런 옵션들도 있는데 그런 옵션들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실기시험이다 보니까 필기시험은 이제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기시험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뭐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해서 함수의 형식이 됐든 옵션이 됐든 그런 것들을 먼저 알고 그리고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뭘 하라는 건지 그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지 그게 바로바로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바로바로 막힘 없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반복 연습. 많은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읽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들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우리 계산 작업,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있는 계산 작업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계산 작업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쭉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 1번이다, 표 2번이다, 표 3번이다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 이제 표 4번하고 표 5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쭉 들어있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 작업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지금 표 1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응시 지역이다, 성명이다, 응시일이다 하고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응시일이라는 게 있대요. 응시일은 지금 C열에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이제 평일이다. 그 외에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니라는 그 얘기죠. 그 얘기는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그걸 이제 주말로 요일에다가 표시해라. 여기다가 이제 평일인지 주말인지 그걸 이제 표시하라는 그 얘기요. 그때 단 요일을 이제 계산할 때 월요일이 이제 1번인 그 유형으로 지정해라. 그때 우리 이제 if하고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if라는 요 함수와 weekday라는 요 함수,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반드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함수들의 이제 형식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if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 조건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참을대를 써주고, 그 뒤에다가 조건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 그걸 이제 마지막에 거짓에다가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weekday라는 요 함수요. 자, 우리 weekday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날짜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weekday라는 요 함수에서 우리가 옵션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게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1번 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입니다. 해서 옵션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 옵션 1번은 생략하고 쓸 수 있더라. 그때 옵션이 이제 뭘 해주는 거냐, 문제에서 이제 월요일이 1번인 그 유형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런 이제 유형들이 각각 1번, 2번, 3번 하고 이렇게 이제 다르게 나온다는 그 얘기요. 그때 내가 이제 옵션으로 1을 쓰게 되면 얘는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 그 함수인데, 얘는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7번까지 그렇게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해주고요. 옵션 2를 써도 똑같이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3번을 쓰게 되면 요일 번호가 0번부터 나와요. 해서 0번부터 6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그때 1번하고 2번은 숫자는 똑같죠? 똑같지만 나타나는 그 요일이 달라요. 우리 1번이 이제 일요일이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토요일을 뜻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 달력을 봤을 때 맨 앞에 이제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그 달력이죠. 대부분. 해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를 숫자 1번부터 7번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요. 옵션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 옵션입니다. 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거를 이제 1번부터 7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옵션 이제 3번은 얘랑 똑같아요. 옵션 2번이랑 똑같이 0번이 이제 월요일이요. 얘도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해서 여기서 나오는 그 요일 번호만 봤을 때는 우리 옵션 1, 2번이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옵션 2번하고 3번은 요일을 봤을 때 요일이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weekday라는 이 함수의 옵션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보통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게 1, 2, 3번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월요일이 이제 1번인 그 유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여기서는 옵션 내가 1번을 쓰게 되면 1번이 이제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옵션 2를 쓰게 되면 1번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1번인 유형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weekday 함수 쓸 때 옵션으로 2번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응시일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으니까 이 날짜에 해당하는 그 요일을 먼저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weekday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WEE 요것만 이제 입력해도 이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함수들이 쭉쭉쭉 뜹니다. 그때 weekday가 지금 여기 첫 번째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탭키, 우리 키보드에 보면 왼쪽에 좌측에 이제 탭키가 있어요. 탭키를 한번 눌러주면 그 함수 이름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앞에다가 이제 먼저 날짜를 먼저 찍어준다 그랬죠. 나는 이제 첫 번째 이 칸의 요일을 구할 거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의 응시일 바로 앞에 있는 거 그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응시일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옵션을 쓰면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옵션을 쓸 때 우리가 뒤에다가 컴마를 찍어버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옵션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뜨는 거는 시험장에 갔을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다가 우리 옵션 번호 같은 것도 써가면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굳이 외우지 않아도 지금 여기 있는 거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제가 아까 옵션으로 1, 2, 3번을 설명했었는데 그 1, 2, 3번에 대한 게 쭉쭉쭉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뜬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옵션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빠르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어차피 우리 이제 컴활 시험은
시험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된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옵션 번호 2번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 이 날짜에 해당하는 그 요일 번호가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이제 2번을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쭉쭉쭉 이제 나오겠죠. 그때 이제 우리 요일 번호 그거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7번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데 우리 1번은 이제 월요일이라 그랬어요. 월요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수, 목, 금, 토, 일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2번이 나왔다. 그 얘기는 얘는 우리 이제 화요일이다. 그 얘기요. 그리고 7번이 나왔다. 그 얘기는 얘는 이제 일요일이다. 그 얘기겠죠. 해서 요거를 요 뒤에다가 제가 적어 놓을게요. 해서 여기다가 2번이니까 얘는 이제 화요일이다. 그리고 7번이니까 일요일이다. 1번이니까 월요일이다. 그리고 4번이니까 목요일이고요. 6번이니까 이제 토요일을 의미하는 거고 5번이니까 금요일, 6번이니까 이제 토요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일번호를 쭉쭉쭉 구했으니까 요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이제 평일이라고 출력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주말로 이제 표시를 해라. 그걸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일 번호로 봤을 때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라면 평일로 이제 출력을 해달라. 그리고 6, 7번일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이제 주말이라고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요일 번호를 봤을 때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는 5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요일 번호를 구했을 때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다. 그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고 if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weekday 요 함수 쓴 거는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우리 이제 if 함수 써 보자고요. if라고 쓴 다음에 바로 붙여넣기요. 자, weekday 요거 이제 붙여넣어주고 그리고 weekday 함수에서 내가 구한 게 이 값이 5보다 작거나 같냐? 그러면 5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1, 2, 3, 4가 될 거고 같다라는 기호까지 내가 붙였으니까 5번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weekday 함수에서 나온 그 값이 1, 2, 3, 4, 5번이면 이제 평일로 출력해달라. 그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내가 요만큼 이제 조건을 다 썼으니까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를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평일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말로 출력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얘는 이제 아까 우리의 번호 보고 이제 요일을 써놨으니까 얘는 평일이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7번 일요일이니까 이제 주말 그렇게 나오면 되고 그 밑에는 이제 1번하고 4번은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이니까 평일 그렇게 이제 나오면 되고 그 밑에 6번은 토요일이니까 이제 주말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5번이니까 금요일 평일이다 그렇게 나오면 되고 맨 마지막 칸은 이제 6번 토요일이니까 주말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해서 우리 if라는 그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우리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날짜들에 해당하는 그 요일 번호를 구했고 그 요일 번호를 구할 때 월요일이 1번의 유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옵션을 2번으로 이렇게 이제 써서 요일 번호를 구한 거죠. 그렇게 이제 요일 번호를 구했을 때 weekday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1번부터 7번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1, 2, 3, 4, 5번이 평일이고요. 6, 7번이 이제 주말이죠. 해서 지금 여기서 내가 weekday라는 그 함수를 구한 게 5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얘기는 1, 2, 3, 4, 5번이야. 그렇게 이곳에 이제 해당해.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평일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말로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성명이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고 요런 데이터가 들어있고 여기서 이제 학점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대요. 우리 중간고사는 싹 다 이제 G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기말고사는 지금 H열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리고 학점 기준표다라고 해서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두 가지와 우리 학점 기준표 얘를 이제 이용해서 참조해서 우리 학점을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학점 기준표 좀 보자고요. 학점 기준표에 보게 되면 이제 학점이 지금처럼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 F 학점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그때 각각 이제 점수가 몇 점부터 몇 점일 때 이제 A 학점인지 B 학점인지 C 학점인지 D 학점인지 F 학점인지 그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점수들은 앞에 제목을 보니까 뭐다? 평균이더라.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 2번을 봤을 때 우리 평균값이 있다 없다? 없더라. 우리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이 점수들만 있지 평균값은 따로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따로 구한 다음에 그 평균값을 가지고 이 학점 기준표를 우리가 참조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에버리지 요 함수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두 가지를 묶어주면 이 두 점수의 이제 평균값이 구해질 거예요. 그러면 에버리지, 그걸 이제 구한 그 평균값을 가지고 이 학점 기준표를 참조를 해서 우리가 학점을 전부 다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학점에다가 는 쓰고요. 에버리지 먼저 쓰자고요. 해서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 셀에 대해서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거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되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각각 이제 평균값들이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평균값 에버리지로 구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학점 기준표 이만큼을 이제 참조해서 어떤 학점인지 그 학점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지금 나는 표 2번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점을 구하는 거죠. 근데 내가 표 2번을 말고 다른 곳에 있는 이런 표를 이제 참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hlookup, vlookup 이런 이제 함수를 써요.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그 함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hlookup이라는 그 함수도 있습니다. hlookup하고 vlookup은 형식이 이제 똑같아요. 우리 vlookup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줘요. 찾을 값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 참조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내가 열 번호를 써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얘랑 이제 똑같이 생긴 게 우리 vlookup인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행번호 쓰는 것만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구해서 내가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에 학점을 이제 구할 때도 우리는 이 범위를 이제 참조해야 되고요.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무조건 이 범위를 참조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요만큼의 범위를 참조해서 학점을 구해야 되고 네 번째 사람 거를 구할 때도 요만큼의 범위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학점을 구해줘야 됩니다. 해서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구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 참조할 범위는 무조건 요만큼의 데이터가 되겠죠. 해서 이 참조하고자 하는 곳의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첫 번째 셀에다가 식을 입력하고 나서 마지막 셀까지 계산하기 위해서 채우기 핸들이라는 걸 하겠죠. 그때 이 학점 기준표의 범위는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절대 참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hlookup, vlookup 요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참조 범위에다가는 무조건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서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서 함수의 형식을 아예 외울 때 참조 범위에는 무조건 달러 기호를 붙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거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hlookup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hlookup을 써야 돼, vlookup을 써야 돼, 그걸 이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vlookup은 언제 쓰고 hlookup은 언제 쓰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학점 기준표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학점 기준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길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학점을 봤을 때 학점은 지금 여기서는 행 단위로 들어있죠. 평균값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행 단위로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행 단위로 그렇게 이제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이제 hlookup 요 함수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학점 기준표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때 이제 학점을 보면 열 단위로 들어있죠. 그리고 평균 값들도 전부 다 이제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 참조하고자 하는 곳의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열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vlookup 요 함수를 이제 써줘야 돼요. 그래서 행 참조를 하냐, 열 참조를 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제 hlookup, vlookup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hlookup은 행참주다, vlookup은 열참주다. 그걸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h가 우리 한글로 따지면 히읗 발음이 나죠. 히읗 발음이 나니까 얘는 행참조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열참조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면 좀 더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Hlookup과 Vlookup에서 마지막에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다는데 우리 옵션 좀 잠깐 정리 좀 하자고요.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false라는 그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때 이 true라는 그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을 써요. 그러면 true라는 그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요.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참조 범위에서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줍니다. 근사값으로 찾아주고요. 그리고 false라는 그 옵션을 쓰게 되면 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false라는 그 옵션이요. 그때 우리 이제 근사값으로 찾는다는데 근사값으로 찾더라도 일단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찾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찾아주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는 찾을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그 근사값으로 값을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고요. false라는 요 옵션을 썼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거죠.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 NA 그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서 NA 오류가 발생한다.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를 보고 옵션으로 true를 쓸지 false를 쓸지 이걸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이제 평균값을 구했을 때 87.5가 나왔죠. 87.5랑 지금 이 데이터에 들어있는 그 값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87.5가 있어요? 없잖아요. 67.5가 있어요? 없잖아요. 82.5가 있어요? 없잖아요.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false라는 요 옵션을 쓰게 되면 이제 NA 오류가 전부 다 이제 발생합니다. 해서 똑같은 값이 없으니까 우리는 true라는 이 옵션을 써서 근사값으로 우리가 값을 이제 찾아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은 생략하고 쓸 수 있다라고 했죠. 해서 조금 이따가 우리가 식을 쓸 때는 이 옵션은 전부 다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hlookup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찾을 값은 이제 어떤 거를 사용할 거냐? 아까 우리가 average 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놨죠? 그거를 그 에버리지 그 함수를 우리가 찾을 값으로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그 평균값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라고 해서 참조 범위를 이만큼을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만큼을 이제 지정할 때 이 범위는 절대 참조를 해야죠.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참조하고자 하는 범위는 이만큼이니까 이 범위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절대 참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행 번호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지금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이만큼이죠. 참조 범위로 지금 이만큼을 지정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곳에다가 결과값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학점이에요. 학점. 근데 내가 범위를 요만큼을 잡았을 때 첫 번째 행에는 지금 이런 점수들이 들어있고 두 번째 행에 이런 점수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세 번째 행에 내가 원하는 내가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그 학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참조하고자 하는 이 범위에서 찾을 값, 얘를 찾아서 세 번째 행에 있는 학점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내가 행 번호를 3이라고 조금 이따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지금 에버리지 아까 쓴 거 있죠? 요건 잠깐 잘라내기 좀 해놓고 그리고 hlookup 요 함수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해서 hlookup 요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바로 붙여넣기요. 컨트롤 V 누르면 이제 에버리지 함수가 나오겠죠? 내가 평균값을 구한 게 있다. 에버리지로 평균값 구한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찾아라. 어디에서 찾아라? 지금 요만큼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범위는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변하지 않죠. 해서 바로 F4번 키보드 맨 위에 보면 F4번 키 있어요. F4번을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컴마를 찍어주고 행 번호요. 행 번호는 내가 지금 이만큼을 이제 참조하고자 하는 범위로 지정했을 때 그때 세 번째 행에 내가 결과값으로 추출하고자 하는 학점이 들어있으니까 3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이렇게 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쓰면 되는데 이 문제는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hlookup 요 함수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얘는 우리 B학점이 맞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67.5니까 우리 이제 D학점이 나오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82.5가 두 개가 있죠. 얘는 이제 B학점이 나오면 되고 그 밑에는 67.5니까 얘는 D학점이 나오면 되고 그리고 얘는 이제 90점이니까 A학점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77.5니까 우리 C학점이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를 지금 여기다 썼고 우리 hlookup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얘가 이제 찾을 값이죠. 내가 평균값 구해놓은 게 있다. 그걸 이제 찾아라. 어디서 찾아라? 지금 요 범위에서 이 범위에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세 번째 행에 있는 이 학점들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hlookup 함수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표 3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학과다, 성명이다, 생년월일, 평점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있죠. 이 중에서 우리 이제 학과가 있대요. 학과 보니까 지금 A열에 이제 쭉쭉쭉 학과가 쭉 들어있는데 이 학과가 경영학과인 그 학생들에 대해서 평점에 대해서 평점이 D열에 들어있는데 이 평점에 대한 평균값을 우리 뒤에 24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평점의 이제 평균값을 구하는데 이 전체 평점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게 아니라 학과가 이제 경영학과인 그 사람들만 우리 평점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라. 그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 이제 D 에버리지 요 함수를 쓰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D가 붙어 있는 요런 이제 함수요.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원래 있는데 그 앞에 이제 D가 이제 추가로 더 붙은 거죠. 이런 함수를 보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D 에버리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죠. D 썸도 있고요. D get 그 함수도 있고 D 카운트다, D 맥스다, D 미니다, D 프로덕트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쭉 있어요. 그런 함수들은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부 다 이제 D로 시작하는 그런 함수들을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전체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열 번호를 찍어주고 그 뒤에 우리가 조건 범위를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형식이 다 똑같더라. 그러면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문제를 먼저 보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문제상의 조건을 이제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런 말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봐야 돼요. 만약에 이런 말이 없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있죠. 여기서 내가 알아서 조건을 찾아서 우리가 해당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그 해당 영역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먼저 입력을 먼저 해야 돼요. 그때 조건이 이제 학과가
경영학과랑 똑같은 걸 찾아주면 되겠죠.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이런 거 조건을 작성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고급 필터 있어요. 그런 고급 필터 거기서 이제 조건을 지정하는 그 방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칸에다가 우리가 제목을 먼저 써주고 그 밑에다가 내가 조건에 해당하는 걸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학과가 경영학과인 거 찾을 거니까 학과라고 내가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 밑에다가 경영학과랑 똑같은 거 찾을 거니까 경영학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런 이제 학과라는 이런 제목을 쓸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의 이 제목과 똑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제목을 봤더니 학이라는 그 글자와 과라는 그 글자 사이에 만약에 띄어쓰기가 있다. 띄어쓰기가 있으면 내가 조건 제목을 쓸 때도 똑같이 이제 써줘야 돼요. 그런 게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이 학과라는 제목 있죠? 요걸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경영학과 이것도 내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를 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학과가 이제 경영학과 얘가 아니라 컴퓨터학과 그 학생들의 이제 평점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라.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면 이 지상이 없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조건 범위로 요만큼의 범위를 내가 사용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평균값부터 구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d-average 그 함수를 쓰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전체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전체 범위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이런 이제 제목들까지 같이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A의 13번 셀부터 시작해서 D의 21번까지 이 전체 범위를 여기서 이제 범위로 설정해 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평점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다 그랬죠. 우리가 d-average라는 요 함수가 평균값을 구해주는데 우리는 평점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그때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설정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는 이제 학과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 열에 이제 성명이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생년월일이 네 번째 열에 이제 평점이 들어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열 번호를 내가 4로 지정할 거예요. 해서 내가 전체 범위 잡은 것 중에 네 번째 열에 있는 그 값을 가지고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을 지금 이곳에다가 작성했으니까 요만큼의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 한번 써볼게요.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d-average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d-average 이렇게 이제 써주고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열에 있는 이제 평점에 대한 그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열 번호를 4로 지정해주고 그리고 조건은 이만큼이다 라고 해서 내가 입력한 거 그거 범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평균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값을 구했을 때 그때 소수점이야 세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해서 표시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있을 때 반올림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세 번째 자리에 이 값을 봤더니 2라는 그 값이에요. 이 2라는 숫자는 반올림이 되지 않는 그 숫자니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균값을 구한 거를 봤을 때 지금처럼 평균값이 이렇게 나왔고 우리 소수점 세 번째 자리를 봤을 때 6이라는 그 값이죠. 6이니까 얘가 이제 반올림이 되는 숫자죠. 해서 반올림을 시키면 3.74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문제상에서 분명히 반올림을 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올림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하고 라운드와 관련된 게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 함수 좀 잠깐 살펴보고 가자고요. 해서 우리 라운드업이 있고 라운드 다운도 있죠. 해서 우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함수요. 우리 라운드가 반올림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쓰는 함수고 얘는 이제 올림해라. 그리고 얘는 이제 내림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이런 이제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이런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아요.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수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자릿수만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업이 됐든 라운드 다운이 됐든 함수 생김새는 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릿수를 이제 어떻게 지정해야 되는지 그거 이제 잠깐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값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928374.4628 이런 이제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값이 만약에 쭉 이제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때 이제 내가 자릿수를 이제 어떻게 지정할 거냐? 여기서는 3이다, 2다, 1이다, 0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4다 하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결값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좀 이제 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라운드 그 함수를 이제 할게요. 라운드라고 써주고 이제 값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채우기 좀 할게요. 얘는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결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일반으로 표시 형식을 이렇게 이제 고칠게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자릿수를 3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고 2를 쓰게 되면 두 번째 자리까지 그리고 1을 쓰게 되면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리고 0을 쓰게 되면 소수점이 안 붙고 그냥 정수로 1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줍니다. 그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라운드라는 그 함수를 썼기 때문에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데 그때 네 번째 자리에 그 값이 없어지는 거죠. 그때 네 번째 자리 값을 봤을 때 8이니까 8은 반올림이 되죠. 해서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거고 여기서는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자리가 없어지는데 세 번째 자리는 2니까 반올림이 안 되는 숫자죠. 해서 지금처럼 46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두 번째 자리가 없어지겠죠. 두 번째 자리부터 없어지는데 두 번째 자리가 6이에요. 6은 반올림이 되는 숫자니까 반올림을 시켜서 지금처럼 5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자릿수를 이제 0으로 지정하게 되면 소수점을 완전히 없애라 정수로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없어지는 그 자리가 첫 번째 자리부터 없어지겠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이제 4니까 4는 반올림이 안 되는 숫자죠. 해서 반올림을 시키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릿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정했을 때가 헷갈리는 거예요. 0, 1, 2, 3은 헷갈리지 않아요. 3을 쓰면 세 번째 자리까지, 2를 쓰면 두 번째 자리까지, 1을 쓰면 이제 첫 번째 자리까지, 0을 쓰면 이제 소수점 없이 정수로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얘는 이제 안 헷갈리는데 마이너스 1, 2, 3, 4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얘는 지금 보았을 때 이제 정수 첫 번째 자리 1의 자리가 없어졌죠. 없어지고 10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값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이제 1000의 자리부터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를 쓰게 되면 이제 만의 자리부터 이제 표시가 됩니다. 해서 지금 마이너스 1을 썼을 때는 1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1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이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고요. 마이너스 4를 쓰게 되면 만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문제에서 소수점이야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균값을 표시할 때 어디까지 표시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2를 써서 우리가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주면 되죠. 해서 이런 거는 이제 보지 말고 어디까지 표시해야 되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자릿수를 이제 판단해 주면 돼요. 지금은 여기서 이제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뭐 1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만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도 이제 문제가 얼마든지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때 자릿수 마이너스 1, 2, 3, 4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들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daverage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놨죠. 그 평균값을 우리가 반올림을 시킬 거니까 맨 앞에 가서 라운드로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내가 여기서 평균값을 구했다. 그 평균값을 표시할 때 소썸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쓰고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3.74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죠.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daverage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만큼이 이제 전체 범위 그리고 열 번호 조건 범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daverage 요 함수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했어요. 그때 라운드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daverage가 우리 이제 인수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맨 뒤에 있는 2가 우리 자릿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구했다. 그 평균값을 우리 소썸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라운드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표 4번이 지금 이곳에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4번하고 5번 문제를 같이 띄워놨는데 4번하고 5번 문제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잠깐 띄웠습니다. 지금 우리 4번 문제를 봤을 때는 이런 이제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함수와 앰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해라. 이렇게 나왔죠. 지금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하면 이제 이런 함수들 중에서 문제 풀 때 적합한 그 함수를 우리가 판단한 다음에 그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근데 5번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left 그리고 proper 그리고 year라는 함수 그리고 앰퍼센트 연산자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모두 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서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알맞은 함수를 쓰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뭐뭐뭐뭐 어떤 거 써라 그렇게 딱 지정해서 나올 때도 있어요.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꼭 다 사용을 해야 된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대요.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B열에 쭉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회계가 있대요. 회계는 지금 C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고 경영 전략이라는 게 있대요. 경영 전략은 우리 D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세 가지 점수가 이제 쭉쭉쭉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70 이상인 그 학생 수를 D에 37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여기다 이제 계산해라. 그 얘기요. 그때 카운트다, 카운트 if다, 카운트 if s 이런 함수 중에서 알맞은 거 그거 이제 골라서 이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요. 자, 우리 카운트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카운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운트 친구가 카운트 a라는 그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 친구가 우리 카운트 블랭크라는 그 함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카운트 if라는 함수도 있고 카운트 if 우리 s라는 함수도 있고 이런 이제 함수들이 있어요. 우리 카운트하고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는 전부 다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인수 1이다, 인수 2다 해서 쭉쭉쭉 이제 지정만 해주면 돼요. 해서 생김새가 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카운트 A도 마찬가지고요. 카운트 블랭크도 마찬가지요. 얘네들은 전부 다 앞에 이제 카운트라는 그 말이 붙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개수를 세워주는 그런 이제 함수들이요. 개수를 이제 세워주긴 세워주는데 우리 카운트라는 요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만 세워줍니다. 그리고 카운트 A는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특수문자가 됐든 뭔가가 들어있으면 싹 다 이제 세줘요. 해서 얘는 이제 비어 있지 않은 그 셀의 개수를 이제 세워줘요. 그리고 카운트 블랭크는 이제 카운트 A의 반대입니다. 반대라 얘는 이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이제 세워줘요. 해서 빈 거를 세냐 비어있지 않은 거를 세냐 그 차이요.
그리고 count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만 세어줍니다. 그리고 count if하고 count if s가 이제 붙었죠. 자, 얘랑 차이는 뭐냐? 얘는 둘 다 이제 if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어줄 수가 있어요. count if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count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count if s는 여기는 이제 s가 붙었기 때문에 조건을 이제 여러 개 걸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조건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두 번째 게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 범위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두 번째 조건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게 또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와 조건을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게 있다. 그러면 그 뒤로 계속해서 이어서 똑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써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는 이제 s가 붙었기 때문에 조건을 이제 여러 개 걸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그냥 if만 있고 s가 없죠. 해서 얘는 조건을 딱 하나만 작성할 수 있어요. 해서 조건을 한 개만 작성할 수 있냐, 여러 개 작성할 수 있냐, 그 차이요. count if s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다가 이제 조건 범위, 첫 번째 조건 범위,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고 이 범위에서 요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써주면 되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조건을 3개를 썼다면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count, 개수를 구해줍니다. 해서 내가 여기다가 작성한 이런 조건들은 전부 다 AND 조건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됐든 회계가 됐든 경영 전략이 됐든 이 3가지 모두 다 7점 이상인 그 개수를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들 중에서 count if s라는 이 함수를 써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count if s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맨 처음에 커뮤니케이션부터 물어볼 거예요. 자, 요만큼 범위에서 뭐를 찾아라. 그 뒤에다 조건은 우리가 쌍따옴표를 이렇게 묶어서 70 이상인 거 찾아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두 번째 거는 지금 회계요. 회계 이만큼 범위에서 또 뭐를 찾아라. 크거나 같다 70에서 70 이상인 거 찾아달라. 그리고 세 번째 거요. 세 번째는 경영 전략들 중에서 어떤 거 찾아라. 크거나 같다 70에서 70 이상인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이 3개가 있으니까 3가지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3명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70점 이상인 게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얘는 이제 58점이라 안 되고요. 얘는 68점이 껴있으니까 안 되고 얘도 53점이 껴있으니까 안 되고요. 여기도 전부 다 70점 이상이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55도 있고 67도 있어요. 얘네들 때문에 70점 이상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얘는 마지막 사람은 전부 다 이제 70점 이상이죠. 해서 70점 이상 되는 게 3명 있는 게 맞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었을 때 그때 이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얘가 첫 번째 조건 범위 조건, 두 번째 조건 범위 조건, 세 번째 조건 범위 조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이제 count if s를 쓰고 어차피 이 범위에서 70점 이상인 거 찾는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만큼 범위를 지정하고 그리고 조건은 이제 크거나 같다 70하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궁금하면 직접 해보세요. 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7점 이상인 그 데이터의 개수를 다 세준다고요. 그냥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리고 어차피 7점 이상 어차피 조건이 다 똑같으니까 또
count if s 하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첫 번째 범위 지정하고 컴마, 두 번째 범위 지정하고 컴마, 세 번째 범위 지정하고 맨 뒤에 가서 그냥 조건을 이제 한 번만 쓰면 안 돼요?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만약에 궁금하면 직접 해보세요.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막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왜? 이런 함수들마다 어떻게 써라 이런 형식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형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함수식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5번에 보니까 이제 학과가 있고 입학일자가 있고 입학 코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입학 코드라는 거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학과가 있대요. 학과가 지금 우리 F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학과에서 앞에 있는 이제 세 문자와 그랬어요. 앞에 있는 세 글자다 그러면 HEA 요 세 글자 그리고 COM COM 그리고 DES 그리고 ART 요 세 글자가 되겠죠. 이 학과에서 요 앞에 있는 요 세 문자와 입학일자가 있대요. 입학일자가 이제 G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입학일자에 연도를 이제 이용하래요. 연도다 그러면 지금 요 연도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연도를 이용해서 입학 코드를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학과를 이제 표시할 때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를 하래요.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것만 이제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 나머지 이제 소문자로 전부 다 이제 표시하라는 그 얘기죠. 그때 학과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헬스케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학과에서 이제 세 글자를 꺼내 가야 되고 입학일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연도만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하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학과에서는 앞에서 세 글자 왼쪽에서 이제 세 글자를 꺼내 왔을 때 첫 번째 글자만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입학 연도요. 입학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한 다음에 연도를 그 뒤에다가 이어서 이렇게 이제 붙여서 이렇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과에서 왼쪽에서 이제 세 글자를 꺼내올 때는 우리가 left 요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고 그리고 입학일자에서 이제 연도를 추출할 때는 이어라는 요 함수를 써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과에서 왼쪽에 3개, 입학일자에서 연도 그렇게 이제 추출한 거를 이어서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때 중간에 이제 n% 연산자 요걸 이용해서 두 가지를 이제 이어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때 학과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이제 프로퍼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학과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를 먼저 꺼내 올게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left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지금 학과를 요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왼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 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우리 학과에서 왼쪽에 세 글자만 쭉쭉쭉 전부 다 꺼내 옵니다. 그때 학과를 이렇게 이제 왼쪽에 세 글자를 꺼내 온 거를 그냥 그대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프로퍼 요 함수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레프트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프로퍼 함수를 이렇게 써서 레프트로 구해 온 거를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프로퍼라는 함수로 우리가 레프트 함수를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첫 번째 글자만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표시가 됐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 예처럼 뒤에다가 이제 연도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만큼 표시한 거 이어서 뭐를 표시해달라? 연도를 표시해달라. 근데 입학일자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만 추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라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입학일자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우리 표시의 예처럼 이렇게 결값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 좀 해서 볼게요. 좀 더 띄어서 넓게 띄어서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학과에서 왼쪽에 세 글자를 전부 다 꺼내 왔죠.
그거를 이제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구한 거를 프로퍼라는 그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학일자에서 연도만 추출하기 위해서 이어라는 그 함수로 입학일자를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나온 거, 뒤에서 나온 거, 그 두 가지를 이어서 붙여서 이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이렇게 이제 %로 묶어준 겁니다. 요 %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붙여서 이어서 표시해 달라.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게 요 %요 기호요. 그래서 %요 기호가 딱풀, 풀과 같은 거다. 해서 얘랑 얘랑 붙여서 이어서 표시해 주는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가 이제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이 5문제가 전부 다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 중에서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어렵게 나오는 거지 나머지 4문제는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이 함수 계산하는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되냐? 많은 문제를 많이 접해 보셔야 돼요. 많은 문제를 많이 접해 보는데 함수 형식 같은 것들은 알고 있어야 함수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함수를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함수 마법사를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식을 직접 입력하는 걸로 계속해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식을 쓰다 보면 중간에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오류가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계산 작업 요 문제 요 시트 이제 하나 해결할 때 5문제 풀었죠. 요 5문제를 한 번씩만 쭉 풀어보고 그냥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 혼자서 교재에 있는 이런 문제만 딱 보고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요 문제 5번 문제 한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정답을 살짝 보고 교재에 있는 정답을 보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푼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게 아니라 타자 연습한 거예요. 교재에 있는 정답 보고 똑같이 입력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타자 연습하지 말고 함수 형식 외울 거 외우고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딱 요 문제만 보고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계산 작업 함수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요 5문제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세요.